어머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민박집 매매하고 받은 돈, 전부 이 집 사는데 쓰신 거예요? 왜 그걸 물어보니? 궁금해서요. 혹시 따로 저축해둔 돈 있으세요? 지혜야, 그건. 아, 나쁜 뜻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노후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이 집에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무슨 말이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도 나중엔 민준 오빠랑 둘이 살고 싶거든요. 그럼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사 트럭이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을 때 나는 남편 영수의 손을 꽉 잡았다. 30년. 부산 해운대 뒷골목 민박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손님 이불을 빨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드는 날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판교 아파트였다. 빨리 올라오세요.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 지혜가 손을 흔들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 단정한 니트, 환하게 웃는 얼굴. 나는 미소 지으며 계단을 올라갔다. 어머, 우리 지혜.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은 햇살이 가득했다. 넓은 창으로 보이는 판교 풍경. 나는 한참 그 모습을 바라봤다. 이게 우리 집이구나.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어머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아이고, 괜찮아. 내가 할게. 민준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했어. 나는 냉장고에서 무와 대파를 꺼냈다. 민박집에서 손님들에게 끓여주던 그 레시피대로. 어머님, 지혜가 내 팔을 잡았다.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었다. 요리는 제가 평소에 하던 거라서요. 어머님 스타일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저희 집 주방 구조도 어머님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 집.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천천히 무와 대파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식탁엔 샐러드와 스테이크가 놓였다. 서양식이었다. 와, 여보. 지혜가 요리 솜씨 좋네. 아들 민준이가 들어오며 말했다. 나는 포크를 들어 스테이크를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아, 그리고 어머님. 내일부터 청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혜가 나를 바라봤다. 아, 그래. 당연하지. 감사해요. 어머님은 청소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부탁드려요. 청소 경험이 많으시니까. 나는 포크를 내려놨다.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때? 영수가 물었다. 좋지. 아들 잘 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지혜가 나를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 청소 경험이 많으시니까라고 말할 때의 미묘한 어조. 나는 눈을 감았다. 첫날이니까 서로 어색한 거겠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지혜는 이미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 지혜야. 내가 할 텐데.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식탁을 닦기 시작했다. 어머님, 식탁은 제가 어젯밤에 이미 닦아뒀어요. 아, 그래? 미안해. 그런데 어머님 방식이랑 제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준다고? 네. 이 집 관리하는 방법이요. 어머님도 처음이시잖아요.
이런 아파트에서 사시는 거. 이런 아파트. 나는 천천히 행주를 개수대에 놓았다. 소파에 앉아 지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30년간 매일 민박집을 닦았던 내 손. 그게 내 자부심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거실 소파에서 며느리가 청소하는 걸 보고만 있다. 돕지 말라는 건가?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혜의 친구 3명이 들어왔다. 와, 지혜야. 집 진짜 좋다. 부럽다. 우리 집이랑 비교도 안 돼. 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다. 쟁반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다. 어머, 어머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머님은 뭐 하시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아, 저희는 부산에서 민박집을 했어요. 아, 그럼 청소 이런 거 진짜 잘하시겠네요. 여자들이 웃었다. 그쪽이 전문이니까요. 지혜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어머님한테 청소 부탁드리면 되니까 저는 편하죠. 와, 부럽다. 시어머니가 청소 다 해주시면 진짜 편하겠다.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쪽이 전문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30년 민박집 운영이 지금 저들 입에선 그저 청소 잘하는 경험 정도로 치부되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와 개수대에 손을 짚고 섰다. 수도꼭지를 틀었다. 찬물이 손등에 흘러내렸다. 저녁 민준이가 퇴근했다. 엄마, 오늘 어땠어? 좋아. 지혜도 잘해주고. 그럼 다행이다. 근데 엄마, 지혜 말이 그래. 엄마가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하신대. 지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좀 쉬어. 민준아, 나는 그냥 돕고 싶었던 건데. 알아, 엄마. 근데 지혜는 자기 방식이 있는 사람이야. 너무 간섭하면 지혜가 힘들어해. 간섭.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은 괜찮았어? 영수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쪽이 전문이니까요. 간섭하지 마세요. 편하게 쉬세요. 모두 좋은 말이었다. 배려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 판교의 밤은 조용했다. 민박집에선 늦게 들어오는 손님들 발소리가 들렸었는데 여기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적응하면 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그럴까? 2주가 지났다. 지혜의 친구들은 이제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다. 아니,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지혜는 계속 저희 집이라고 말했다. 오늘도 오후 2시 3명의 여자가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어머님, 과일 좀 깎아주세요. 지혜가 부엌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명령조였다. 더 이상 부탁드려요도 아니었다. 네, 알았어요. 나는 냉장고에서 사과와 배를 꺼냈다. 도마 위에서 정성껏 깎기 시작했다. 민박집에서 손님들께 대접하던 방식 그대로 껍질을 얇게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다. 쟁반에 담아 거실로 나가는데 한 여자가 휴대폰을 보며 깔깔댔다. 야, 이거 봐. 부산 민박집 리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 어디? 다른 여자들이 휴대폰 화면에 얼굴을 모았다. 우리 어머님 하시던 곳이에요. 지혜가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이거 해운대 바다민박 맞지? 와, 리뷰 진짜 별로네. 방 좁고 시설 낡았다 이러고 있어. 30년이나 했다면서? 30년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여자들이 웃었다. 나는 쟁반을 든 손이 떨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혜가 나를 올려다봤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조롱이 서려 있었다. 응.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다. 개수대를 붙잡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30년. 좁고 낡았다.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수백 명의 손님을 웃으며 맞이했다. 낡은 시설이지만 매일 새벽 닦고 또 닦았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었다. 거실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나는 부엌에서 다 들을 수 있었다. 민박집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냥 청소하고 밥 해주는 거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니까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맞아. 그냥 육체노동이지 뭐. 육체노동?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손이 떨렸다. 설거지하던 접시가 개수대에 떨어졌다. 딸그락.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혜가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다. 응, 괜찮아. 어머님 설거지는 나중에 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어머님. 지혜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내 손에서 설거지 스펀지를 가져갔다. 쉬세요. 이런 건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어머님은 청소나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덧붙였다. 그게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혜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를 떨었다. 마치 방금 한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천천히 작은 방으로 걸어갔다. 우리 부부방.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게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30년. 수백 명의 손님.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시간들. 그게 이 여자들 눈엔 그저 누구나 할 수 있는 청소로 보이는 거구나. 문득 침대 옆 서랍이 열려 있는 게 보였다. 어제 닫아뒀던 서랍이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민박집 통장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랍 안을 뒤졌다. 부동산 계약서도 없었다. 재산 관련 서류들이 모두 사라졌다. 설마. 나는 거실로 나가려다 멈췄다.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들, 솔직히 말할게. 저 이 아파트 제 명의로 바꾸려고요. 뭐? 진짜? 응. 어차피 시부모님 나이도 있으시고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 근데 시부모님이 동의하실까? 동의 안 하시면 방법이 있죠. 어머님 명의로 된 서류들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여자들이 낮게 웃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막혔다. 그 서류들. 지혜가 가져간 거였구나. 저녁 민준이가 퇴근했다. 엄마 나왔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민준아.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말을 꺼내야 할까? 지혜가 우리 서류를 가져갔다고. 우리를 조롱한다고. 하지만 민준이의 얼굴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피곤한 얼굴. 회사 일로 지쳐있는 아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다행이다. 엄마, 근데 지혜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자꾸 지혜 친구들한테 간섭한다는데? 뭐? 과일 깎아주고 차 내주고 그러시는 거. 지혜 친구들이 불편해한대.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불편해한다고? 내가 그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게 간섭이라고? 알았어. 고마워, 엄마.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편해. 민준이는 내 어깨를 툭 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판교의 저녁 풍경이 보였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이해해 주시니까 편해.
누가 편하다는 거지? 민준이? 지혜? 나는? 밤 영수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섰다. 여보. 응. 오늘 우리 서류 다 없어졌어. 통장이랑 부동산 계약서. 영수가 담배를 입에서 뗐다. 나를 돌아봤다. 지혜가 가져간 것 같아. 뭐? 그리고 오늘 지혜가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 이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겠대. 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 가서. 안 돼. 나는 영수의 팔을 잡았다. 민준이 생각해야 해. 아들한테 우리가 며느리 나쁘게 말하면 민준이가 힘들어져. 그럼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고? 지금은 참자. 때를 봐야 해. 영수는 고개를 돌렸다. 담배를 다시 입에 물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도 창밖을 봤다. 판교의 밤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집안에서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30년 민박집. 거기선 우리가 주인이었다. 손님을 맞이하고 집을 관리하고 모든 걸 결정했다. 그런데 여기선 우리는 손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참아야 할까? 아니면 맞서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것.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빨래를 개고 있었다. 우리 방 침대 위에서 영수의 셔츠를 접는데 문이 열렸다. 어머님, 지혜였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 이거 보셨어요? 지혜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민박집 매매 계약서였다. 내가 찾던 바로 그 서류. 그게 어디서 났어? 어머님 서랍에 있던 거요. 제가 방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방 청소? 우리 방은 내가 직접 청소했다. 지혜가 들어올 이유가 없었다. 근데 어머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지혜가 서류를 펼쳤다. 민박집 매매 금액이 생각보다 적네요. 이게 전부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30년 하셨다면서 이 정도밖에 안 받으셨나 해서.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계산하고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게 있는지. 지혜야, 그 서류 내가 보관할게. 나는 손을 내밀었다. 아, 네. 근데 어머님, 이런 중요한 서류는 금고에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방에 금고 있거든요. 제가 넣어둘게요. 아니야, 내가. 어머님, 혹시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깜빡깜빡. 지혜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안방으로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내 손이 떨렸다.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고 침대에 앉았다. 우리의 모든 것이 지혜 손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혜의 친구들이 또 왔다. 이번엔 5명이었다. 언니들, 오늘 특별한 날이야. 우리 집들이 제대로 해야지.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 또 그 단어였다. 어머님, 저희 손님 오셨으니까 음식 준비 부탁드려요. 지혜가 부엌으로 고개를 돌렸다. 명령이었다. 부탁이 아니라 뭘 준비하면 될까? 간단하게 전이랑 잡채 해주세요. 어머님은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민박집에서 매일 하셨으니까. 여자들이 웃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2시간 동안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았다. 등에 땀이 흘렀다. 60대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아팠다. 어머님 다 됐어요? 지혜가 부엌으로 왔다. 응, 거의 다.
빨리 좀 해주세요.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나는 마지막 전을 접시에 담았다. 쟁반에 올려 거실로 가져갔다. 와, 맛있겠다. 여자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다. 마치 식당 종업원을 보듯. 어머님,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요. 지혜가 말했다. 그래. 나는 우리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지만 목소리는 들렸다. 야, 진짜 편하다. 시어머니가 요리 다 해주니까. 부럽다, 진짜. 나도 그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어. 근데 솔직히 민박집 주인이었으면 이런 거 당연히 잘하는 거 아니야? 원래 하던 일이잖아. 웃음소리. 나는 침대에 앉았다. 2시간 동안 서서 요리한 허리가 욱신거렸다. 원래 하던 일. 맞다. 원래 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민박집에선 손님들이 고마워했다. 사장님, 맛있어요. 사장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었다. 여기선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밤 8시 여자들이 돌아갔다. 나는 부엌으로 나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머님, 설거지 하세요? 지혜가 부엌 입구에 섰다. 응, 다 끝내야지. 어머님,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손을 멈추고 지혜를 돌아봤다. 민박집 매매하고 받은 돈 전부 이 집 사는데 쓰신 거예요? 왜 그걸 물어보니? 궁금해서요. 혹시 따로 저축해둔 돈 있으세요? 지혜야, 그건... 나쁜 뜻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노후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이 집에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도 나중엔 민준 오빠랑 둘이 살고 싶거든요. 그럼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지혜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설거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수도꼭지를 잠갔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30년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밤 11시 영수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섰다. 여보, 지혜가 그러는데 우리 보고 나중에 나가래. 영수가 담배를 떨어뜨렸다. 뭐? 이 집에서 계속 같이 살 수 없대. 젊은 부부들은 부모랑 따로 산대. 이게 우리 돈으로 산 집인데 명의가 민준이 앞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저렇게 나오는 거야. 영수의 주먹이 난간을 쳤다. 쿵 소리가 났다. 당장 들어가서 따지자. 안 돼. 나는 영수를 붙잡았다. 민준이 생각해야 해. 우리가 지혜랑 싸우면 아들이 가운데서 힘들어져. 그럼 우리는 계속 참고만 있어야 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수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여보, 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민박집으로 돌아갈까?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돌아가도 민박집은 이미 팔았어. 갈 곳이 없어. 그럼 다른 데라도. 여보, 나는 영수의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참자. 지금은 우리가 약해. 서류도 없고 아들도 지혜 편이고. 지금 나가면 우리만 손해야. 때를 봐야 해. 지혜가 실수할 때까지. 영수가 나를 돌아봤다. 실수?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판교의 밤 풍경?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30년 민박집 하면서 배운 게 있어.
사람을 읽는 법. 손님들 중에도 나쁜 사람 많았어. 돈 안 내고 도망가려는 사람, 물건 훔쳐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실수를 해. 지혜도? 그래. 지혜는 너무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은 사람은 언젠가 실수를 해.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해.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베란다 난간에 손을 짚고 섰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30년 민박집을 지켜온 여자였다. 어려운 손님들도 힘든 시절도 모두 이겨냈다. 지혜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지혜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실수할 때까지. 창밖 어둠 속에서 내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님, 누가 왔나 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혜가 안방에서 소리쳤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머, 저분.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사장님. 4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재욱 씨? 재욱 씨 맞아? 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강재욱. 15년 전 민박집 단골 손님이었다. 당시 사법시험 준비생이었던 그는 석 달 동안 우리 민박집에 머물렀다. 내가 새벽마다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공부했던 청년. 어머,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사장님 아드님이 이 아파트 산다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작년에 전화 주셨을 때. 아, 그래. 그랬지. 제가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서요.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어머, 들어와. 어서 들어와. 나는 재욱을 거실로 안내했다.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커피 줄게. 여기 앉아. 괜찮아요, 사장님. 제가. 아니야, 앉아 있어. 나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커피를 내렸다. 손이 떨렸다. 기쁨 때문이었다. 손님이세요? 지혜가 안방에서 나왔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응, 우리 민박집 단골 손님이었어. 지금은 변호사님이시고. 아, 변호사요? 지혜의 눈빛이 변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지혜라고 해요. 지혜가 재욱에게 손을 내밀었다. 갑자기 공손해진 태도였다. 안녕하세요. 강재욱입니다. 변호사시라고요? 어느 분야 전문이세요? 가족법이요. 상속, 이혼, 그런 쪽이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살짝, 아주 살짝.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재욱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그럼, 우리 잘 지냈지. 민박집 정리하고 여기 왔어. 판교 오시니까 어때요? 적응 잘 되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지혜가 소파 반대편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응, 괜찮아. 그래요? 다행이다. 사장님이 저 챙겨주신 것처럼 여기서도 편하게 지내셔야 하는데. 재욱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재욱 씨는 어떻게 지내? 결혼은 했어? 네, 작년에 했어요. 와이프한테 사장님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고시 준비할 때 사장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아이고, 그게 뭐라고.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합격 못했어요. 힘들 때마다 사장님이 해주신 미역국 생각하면서 버텼거든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이거였다. 이런 말이었다. 고맙다는 말. 덕분이다는 말. 변호사님,
지혜가 끼어들었다. 혹시 상속 관련해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부모님 재산을 자녀 명의로 바꾸는 거요. 증여세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는 지혜를 쳐다봤다. 재욱도 잠시 지혜를 바라봤다. 그건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한데요. 혹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혜가 어색하게 웃었다. 재욱이 나를 돌아봤다. 사장님, 혹시 이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준이 명의야. 사장님 명의는 아니시고요? 응. 아들 명의로 했어. 재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변호사의 얼굴이었다. 그럼 사장님 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계세요?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어. 민박집 판 돈으로 이 집 샀거든. 전부요? 응. 재욱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지혜를 쳐다봤다. 그리고 다시 나를 봤다. 사장님 실례지만 제 명함 드릴게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무슨 일로? 그냥요. 상담 필요하시면요. 재욱이 명함을 건넸다. 나는 받아들었다. 법무법인 정의. 강재욱 변호사. 어머님, 제가 재욱 변호사님 배웅할게요. 지혜가 벌떡 일어났다. 아니야, 내가. 어머님은 설거지 하세요. 제가 할게요. 지혜는 재욱과 함께 현관으로 갔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변호사님, 죄송한데 혹시 저 개인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상담이요? 시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치매 같은 거 오면 재산 관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치매요? 네. 요즘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중요한 서류도 어디 뒀는지 모르시고.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깜빡깜빡? 재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사모님, 제가 보기엔 사장님 정신 멀쩡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 봐요. 그냥 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사모님, 치매 진단 받으신 것도 아닌 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네. 죄송해요. 문이 닫혔다. 지혜가 거실로 돌아왔다. 나를 쳐다봤다. 어머님, 설거지 다 하셨어요? 응. 그럼 이제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오늘 오후에 또 친구들 와요. 지혜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섰다. 치매. 깜빡깜빡. 지혜가 재욱한테 나를 그렇게 말한 거였다. 주머니에서 재욱의 명함을 꺼냈다.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오후 지혜의 친구들이 왔다. 이번엔 4명이었다. 어머님, 차 좀요. 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다. 쟁반에 담아 거실로 가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변호사 왔었어. 어머님 옛날 손님이었대. 변호사? 어떤 변호사? 가족법 전문. 상속 이런 거. 너 혹시 상담 받았어? 응.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나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찻잔이 살짝 흔들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혜가 나를 올려다봤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경고하고 있었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영수가 물었다. 오늘 재욱이가 왔다며? 응. 인사하러 왔어. 반가웠겠다. 여보. 왜? 재욱이한테 명함 받았어. 변호사 명함. 영수가 나를 돌아봤다. 혹시? 아직 모르겠어. 근데 재욱이가 이상하게 봤어. 이진명의 얘기 듣고. 그리고 지혜가 재욱이한테 나보고 치매 온다고 그랬대.
깜빡깜빡한다고. 영수의 얼굴이 굳었다. 이제 저 여자가 노골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런 것 같아. 나는 재욱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다. 여보, 재욱이한테 연락해볼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우리 상황을. 서류도 지혜가 가져갔고 지혜가 우리 내쫓으려고 한다고. 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아직은. 왜? 증거가 없어. 지금 재욱이한테 말하면 그냥 고부 갈등으로 보일 거야. 우리가 며느리 싫어서 꾸며낸 얘기처럼. 나는 명함을 내려다봤다. 맞는 말이었다. 증거가 없었다. 지혜가 서류를 가져간 것도 친구들 앞에서 우리를 조롱한 것도 모두 증거가 없었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지혜가 실수할 때까지. 나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재욱이 왔다.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아직 희망이 있었다. 조금만 더 참자. 창밖으로 판교의 밤 풍경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내 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짐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민박집에서 가져온 물건들. 그 안에 낡은 노트가 있었다. 손님 박명록. 30년간 민박집을 거쳐간 손님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강재욱 변호사의 이름도 보였다. 그리고 더 많은 이름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 교수, 의사가 된 사람들. 나는 전화기를 꺼냈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옛날 손님들에게. 그들은 모두 반가워했다.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했다. 사장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사장님 은혜 못 잊어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나는 정보를 모았다. 지혜의 과거에 대해, 지혜의 친구들에 대해, 그리고 알아냈다. 지혜가 결혼 전 신용불량자였다는 것. 친구들도 모두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지혜가 민준이에게 거짓말로 과거를 숨겼다는 것. 나는 서류를 모았다. 프린트해서 봉투에 넣었다. 이제 마지막이야. 토요일 오후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엄마? 오면 알아. 꼭 와야 해. 저녁 6시 식탁에 4명이 모였다. 나, 영수, 민준이, 지혜. 엄마, 무슨 얘기예요? 민준이가 물었다. 잠깐만. 나는 방에서 봉투를 가져왔다. 식탁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야. 나는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 서류 어디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박집 통장이랑 부동산 계약서. 내가 가져갔지? 민준이가 놀란 얼굴로 지혜를 봤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오빠.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나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것도 오해야? 내 신용불량 기록. 내가 결혼 전에 빚이 3천만 원 있었다는 거.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떡해.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다들 빚쟁이지. 그래서 이 집에 매일 왔던 거 아니야? 우리 재산 얼마나 있나 확인하려고. 엄마, 잠깐만요. 이게 무슨... 민준이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굳었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오빠, 그건... 대답해. 민준이가 소리쳤다. 나는 민준이를 처음 봤다. 화난 얼굴. 오빠, 미안해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있었지만 오빠 만나고 나서 다 갚으려고. 갚으려고?
우리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려던 게 갚으려던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지혜야, 내가 다시 말했다. 넌 우리한테 말했지.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젊은 부부는 부모랑 따로 산다고. 민준이가 숨을 들이켰다. 엄마, 그것도 진짜예요? 응. 지혜가 직접 나한테 말했어. 여보. 지혜가 민준이 팔을 잡았다. 민준이가 팔을 뿌리쳤다. 손 치워. 오빠, 제 말 좀 들어봐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가. 그럼 이 서류는 뭐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혜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지혜야, 넌 재욱 변호사한테 말했지. 내가 치매 온다고. 깜빡깜빡한다고. 나 멀쩡해.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래야 우리 재산 쉽게 뺏을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지혜가 소리쳤다.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나이 드셔서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 영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우리가 다 들었어.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 우리 민박집 무시한 것도, 우리를 청소부 취급한 것도. 아버님, 우리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집이야. 그 집에서 우리 보고 나가라고? 식탁이 침묵에 잠겼다. 민준이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민준아,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넌 잘못 없어. 엄마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엄마, 근데 이젠 알았지? 지혜가 어떤 사람인지. 민준이가 지혜를 돌아봤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오빠, 지금 당장. 민준이가 일어났다. 안방으로 갔다. 지혜도 따라갔다. 문이 닫혔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의 화난 목소리. 지혜의 우는 목소리. 나는 영수를 봤다. 영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잘했어. 여보, 잘했어. 더 이상 참지 않아서. 나는 눈물이 났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1시간 후 안방 문이 열렸다. 민준이가 나왔다. 지혜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응. 지혜가 친정으로 갈 거예요. 당분간. 저도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지혜 편만 들어서. 괜찮아. 나는 일어나 민준이를 안았다. 엄마는 괜찮아. 지혜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1시간 후 지혜가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집이 조용해졌다. 민준이는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와 영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응. 이제 끝난 걸까? 영수가 물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판교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모르겠어. 지혜가 다시 올 수도 있고, 민준이가 지혜를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럼 그땐 또 싸워야지. 우리 집이니까. 영수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그래, 우리 집이야. 나도 웃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놀라서 현관을 봤다. 인터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강재욱 변호사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연락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걱정돼서 왔어요. 나는 영수를 봤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재욱 씨, 어서 와.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응, 있었어. 들어와. 차 줄게. 재욱이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며느리분은요? 나갔어. 당분간. 그렇군요. 재욱이 나를 봤다.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사장님, 혹시 법적으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재욱아. 나는 차를 내렸다. 재욱에게 건넸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난 건지 아니면 시작인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판교의 밤하늘 아래 우리 집엔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아니, 적어도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